자녀들의 키 모두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키 성장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또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오늘은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단골 질문인 우리 아이의 키는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의학적으로 저신장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의 또래 어린이들의 키보다 3% 미만으로 작은 경우를 의학적인 저신장이라고 정의합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소아들은 사실 허용 범위 이내에서 키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저신장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내원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부모님의 키가 작아 유전적으로 키가 작은 유전적 저신장이거나 부모님은 정상 범위의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려서 발생하는 체질성 성장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장의 원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 부모 키 MPH라는 것을 구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아빠의 키와 엄마의 키를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남자아이의 경우 플러스 6.5cm, 여자아이의 경우 마이너스 6.5cm를 하면 됩니다. 6.5cm를 더하거나 빼는 이유는 평균적인 남자와 여자의 신장 차이가 약 13cm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빠의 키가 180, 엄마의 키가 160인 경우에는 아들의 경우 부모 키의 평균 값에서 6.5cm를 더한 176.5가 되는 것이고요. 딸의 경우 거기서 6.5cm를 뺀 163.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똑같은 아이가 외래에 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키가 큰 경우에는 이 아이의 기대 키가 크기 때문에 발달이 늦어지는 체질성 성장 지연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키가 작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저신장의 원인은 유전적 저신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렇게 두 개로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저신장의 원인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성장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는 아이의 왼쪽 손목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성장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그림과 비교를 해서 우리 아이의 현재 뼈의 상태가 얼마나 나이대와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 외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라든지 성장 인자의 수치 정도를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라든지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키는 유전이 70%, 환경이 30% 정도의 요인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신장으로 온 아이의 경우 환경적인 요인을 바꾸어 주기만 하여도 충분히 많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수면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수면을 취하지 않고 깨어 있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돼서 빠른 성장에 제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입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양질의 영양, 충분한 단백질, 칼슘,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키가 크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요가, 농구, 배구, 스트레칭 같이 관절이나 우리 몸의 근육을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을 자극을 해서 키를 크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치료법이 있다면 바로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인데요.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터너 증후군 같은 유전적이나 질병적인 문제 또는 병원에서 저신장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치료로 가능한데요. 그 이외에는 비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시기는 만 5세부터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까지 가능한데요. 성장 호르몬 주사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이 주사가 피하 주사로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치료 기간은 약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장기간 투여를 하게 되고요. 이 성장 호르몬의 투여로 1년에 약 3cm 정도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면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로 투여가 가능하지만 비보험일 경우에는 한 달에 약 70만 원, 1년으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의 경우에서 당뇨나 갑상선 문제 또는 대퇴골 무혈성 괴사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여하는 기간 중에는 꾸준하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지속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